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의 한 대공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참 긴 편인데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유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일은 분명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가족들과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원하지 않았던 감정의 소용돌이들을 만나기도 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말들을 주고받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가족들과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내뱉은 말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참고만 있지 말고 그냥 말할걸 이렇게 삼켰던 말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후회 없이 나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산책을 하며 나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기에 너무나 좋은 이곳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에서 묻습니다. 나는 왜 내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할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사실 인생 전체를 바라보지 않아도요. 오늘 단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했죠.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4,000번 이상의 감정 변화를 겪고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의 종류는 최소 34가지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다양하죠. 하지만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먼저 첫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쉽게 해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말하는 기술과 꽤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기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을 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해서 갈등을 키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숨겨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아니, 사실 그보다는 먼저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이 기본기가 탄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해낼 수 있는 응용 기술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도 응용 기술도 모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다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화가 나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고 배웠고요. 누군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런 다양한 학문들은 배우지만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나 내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기술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통해 이 기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런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이 길 위에서 묻다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그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했을 때 오히려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이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붙잡고 미래의 우리를 가두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친애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연인, 함께 협업하는 동료들도 있죠. 이런 다양한 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괜히 분위기만 망치는 거 아닐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일 앞에 자꾸만 괜히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우리는 그냥 참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실 자꾸만 괜히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드러냈을 때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네요. 설 연휴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연락이 하도 없어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아주. 엄마 걱정은 안 되니? 전화 좀 하고 지내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지겹게 야근하며 택시를 타고 늦게 집에 가던 길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울컥하게 되죠. 그리곤 엄마한테 순식간에 서운해져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엄마가 하면 되잖아. 엄마도 안 하잖아. 엄마도 내 걱정은 안 하지? 이렇게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나면 순식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지만 아주 강한 정적이죠. 이런 정적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말하지 말고 참을걸. 왜 그 말을 했어 너? 왜 괜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너? 이렇게 자책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정을 강하게만 표현하게 될까요? 감정이 꾹꾹 눌렸을 때만 표현하게 되는 걸까요? 감정을 적당하게, 건강하게, 넘치지 않을 만큼만 표현하면 딱 좋을 텐데요. 그건 아마 세 번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그 세 번째는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한 모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건 우리나라에 정말 짙게 스며들어 있는 문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을 보면 꽤나 가혹한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에요.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우는 거야. 강하게 굴어야지. 왜 울어?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어. 그냥 참아라. 불편한 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냥 듣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이런 말들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약한 모습, 나쁜 모습이라고 학습하게 되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은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그래서 억누른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나요? 오히려 꾹꾹 눌러왔던 억눌린 감정들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해내는 것도 기술의 영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기술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기술을 끊임없이 써야만 더 좋아지고 섬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그의 저서 비폭력 대화에서 감정을 표현할 땐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로젠버그의 말처럼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은 감정을 더 명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스킬이죠. 사실과 해석의 구분. 이 일을 통해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스킬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 감정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너무 강하게 표현해서 갈등을 키우는 일도 줄어들 거고요. 반대로 아예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히는 일도 줄어들게 되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스킬. 조금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설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직 취업 못했니? 네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좋은 회사 다니던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냥 지금도 관심 좀 꺼주시지. 아, 진짜 왜 나만 좋은 회사에 못 가지?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스킬이 뭐라고 했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스킬입니다. 자, 그럼 구분해 볼까요? 사실은 친척이 넌 아직 취업 못했어? 라고 말했다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은요? 친척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해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넌 아직 취업 못했냐? 라는 이 말이 친척이 진짜로 나를 깎아내리려고 말한 걸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과 응원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상대의 의도야 어찌 됐든 나의 감정은 충분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요즘 원하는 회사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도 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친척의 말투나 태도에서 정말로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분이 나빴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사실 요즘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말하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과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방금 들었던 예시처럼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면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서 후회하는 일도 줄어들고요. 불필요하게 참아서 소가리를 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그 감정이 없는 것처럼 속으로 혼자 삭히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격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후회하지도 마시고요. 그럴 때는 지금 배운 이 스킬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 이건 사실이고, 이건 나의 해석이야. 이렇게 나의 감정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을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인트로에서 나의 감정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게 기본이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길 위에서 묻다를 진행하는 키우는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무얼 하는지 저의 루틴을 공유해 드릴까 해요. 그건 바로 매일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일기를 쓸 때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표현될 수 있는 434개의 감정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요즘 일기를 쓸 때마다 매일 그 자료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434개의 단어 중 오늘 나의 감정, 오늘 나의 하루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통해 오늘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히 오늘은 좋았다, 오늘은 나빴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는 오늘 내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434개의 단어 중에서 오늘 하루 나를 지배했던 주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쁨, 분노, 실망, 서운함, 행복함, 뿌듯함 등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나의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2단계는 그 감정을 불러온 사건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나의 주요 감정이 서운하다 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애인이 내 연락에 답을 늦게 해서 서운했다. 이런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찾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 3단계. 3단계는 2단계에서 찾은 사건에 대해 나의 감정이 왜 그랬는지를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나는 오늘 애인이 내 메시지를 늦게 읽고 답장도 짧게 한 걸 보고 아주 서운했다. 물론 바빠서 답이 늦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서운했던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상황과 이유 때문에 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감정을 글로든 말로든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차분하게 정리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저절로 길러질 겁니다. 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나의 감정을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은 말을 잘하는 능력처럼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연습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피곤한 하루여도 하루의 끝에서는 오늘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점점 더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감정을 속으로 삭히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터뜨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고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꼭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그 감정을 잘 표현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길 위에서 묻다 7화를 마친 저는 아마 일기장에 흡족하다라고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오늘 하루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께서 걷는 길이 모자람 없을 정도의 넉넉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저는 키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